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닭가슴살에 샐러드, 현미밥, 방울토마토처럼 건강한 음식들로 식단을 짜서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단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다이어트 하더라도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결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대부분 식단부터 떠올리시죠. 오늘부터 샐러드만 먹을 거야 하고 아침에 의욕 넘게 시작했지만 이틀 뒤 저녁쯤엔 다이어트는 그냥 내일부터 하면서 치킨을 시켜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식단 관리를 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이어트 식단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시죠. 닭가슴살에 샐러드, 현미밥, 방울토마토처럼 건강한 음식들로 식단을 짜서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단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로 챙겨 먹는데 살이 오히려 찐다고? 하고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 어느 정도가 지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이만큼 들어오던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 우리 몸도 그에 맞춰서 기초 대사량을 낮춘다는 거죠. 근데 소비되는 칼로리보다 낮게 먹어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살을 빼려고 한 건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게 소용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피로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소화기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서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육량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힘들게 붙여온 근육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오히려 절대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양 줄이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더라도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살 빼는 이유 중에 건강도 좀 중요하잖아요. 건강해지려고 살을 빼는 건데 살 빼려고 적게 먹다가 건강을 잃었다? 이러면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기초대사 저하와 더불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영양소 결핍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영양소 중에서도 그 작은 양으로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는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쉬워지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소금, 나트륨이 부족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뇌 시상하부에서 실제로 칼로리는 이미 충분한데 또 추가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기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먹을 때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보통 보시면 어떤 특정 한 가지 음식들 위주로 적게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우리가 음주할 때 특히 과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쪽이 마비가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지인들도 다이어트를 잘 하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술자리를 나왔어요. 딱 시작할 때 난 오늘 술만 먹을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먹는 김에 편하게 먹자 하면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술을 먹었을 때 먹은 음식은 우리 뇌에 칼로리 소비로 인식되지 않아서 다음날 또 허기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술 먹고 집에 가서 여전히 배고픈 경우가 많고요. 아마 그 친구는 집에 가서도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하면서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실패 없는 다이어트 식사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꾸준히 실천 가능한 것들이라서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확 끌어올려 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고픔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도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두 가지 식사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냐요?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적게 먹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간헐적 단식이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정말 옛날 그 수렵채기 시기 때는 사냥에 실패한 날은 먹을 게 전혀 없었겠죠. 우리 인간은 공복인 상태에서도 버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온 생물인데 최근 50년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 사이가 돼버렸죠. 이렇게 쉬지 않고 뭔가 음식이 몸에 들어온다는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생겨난 단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지면 장점이 뭘까요? 가장 먼저 몸에 있는 어떤 잉여의 지방을 분해하고 혈당 대사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당의 상승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쉴 새 없이 반복적으로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해질 경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망가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근육보다는 지방이 잘 저장되는 체질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대인들의 각종 대사질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피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공복 시간을 가져주면 인슐린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몸이 지방이 쌓이지 않는 체질로 변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또 장점은 조금 배불리 먹으면서도 살을 조금 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시간만 잘 조절을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조금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 몸을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토파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작은 세포라고 보면은 오래 쓰면서 세포가 닳고 노폐물이 생기고 세포의 죽은 시체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는 빠지지 않고 일정 시간의 공복 시간을 갖게 되면은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청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공복 16시간 때부터 오토파지 효과가 나고 24시간 정도가 됐을 때 피크를 이룬다고 합니다. 건강적인 목적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6시간 공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우리 몸의 피부세포가 재생되면서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요. 이 염증으로 가득 찼던 이 혈관들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더러워진 내 방을 청소하듯이 내 몸 안팎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2-12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16-8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2-12를 한다는 건 결국에 야식을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진 분들은 이제 16-8을 해보시는데, 16-8은 여기서 내가 아침을 빼거나 저녁을 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라이프 스타일 맞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할 거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난 오늘부터 단식할 거 해서 하루 종일 안 먹거나 몸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식사에서 그런데 내 하루의 첫 끼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식단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하루 첫 식사의 혈당 상승이 그 다음 식사, 다다음 식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식사 순서를 얘기하는데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 거꾸로 식사법 한다고 진짜 이제 살이 덜 찌냐 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거꾸로 식사법은 한 그룹은 아닌 그룹에 비해서 살이 훨씬 많이 빠지는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살을 뺄 수 있는 원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낮춰주는 작용이 있고요. 과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보통 먼저 먹게 될 텐데 이 채소의 식이섬유들이 위에서 물과 결합하면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점성을 띈 물질이 소화 흡수되지 않고 소장과 대장까지 갑니다. 장 표면에 끈적끈적한 그물망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물망이 이렇게 있으니까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소화 흡수가 훨씬 천천히 느리게 되겠죠. 이 자체가 혈당의 상승을 최대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백미를 먹었을 때 백미가 보통 GI 지수가 7, 80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채소를 먼저 먹고 백미를 먹게 되면은 같은 백미인데 GI 지수가 50, 60으로 떨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몸 안에서는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거꾸로 식사법이 진짜 실천하는 게 은근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우리 백반집 가면은 밥 없이 뭔가 반찬 먹기 좀 애매하고 짜기도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식이 많이 짜잖아요. 보통 한식이 밥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기 좋은 음식으로 저는 샤브샤브를 추천드립니다.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우리 고기도 넣지만은 야채나 버섯 이런 것도 많이 넣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먼저 익게 되겠죠. 먼저 익은 그런 야채나 버섯들을 충분히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드셔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약간의 밥 정도는 드실 수 있는데 또 너무 막 국수, 밥 많이 넣어서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거꾸로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점심시간 같을 때 회사 밖에서 식사하실 때 채소나 단백질 음식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약간 락앤락 통에 내가 좋아하는 채소, 단백질을 조금 싸가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이, 당근 이런 것들 조금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가고 계란 2개 정도 가져가서 그걸 먼저 먹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뉴가 오면은 마지막으로
그걸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디 가서든 어렵지 않게 거꾸로 식사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에는 뭐 먹지 말라 이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뭐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의 체지방 감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간헐적 단식과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 오늘 잘 아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너무 막 굶고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러면 영상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